네, 안녕하세요. 장정구TV 구민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천의 환경과 해양에 관련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장정구TV 구민아이. 오늘도 인천 청년 앙버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오늘은 네. 송도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해서 네.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송도 주민들이 왜 난리가 난 거죠? 그 뉴스를 보니까 다이옥신에 오염됐을지 모르는 토양이, 송도가 신도시잖아요. 또 네. 개발하는 과정에 매립하는 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흙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도의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고, 그게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토양 오염이 된다는 그 다이옥신? 네.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다들 염려를 그쵸. 혹시 청산가리 들어보셨어요? 네. 독성 물질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비교할 때 청산가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청산가리의 독성보다 10,000배 얘가 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이옥신이. 그리고 발암물질이고,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물질에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현대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소각장 주변에도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비닐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과정에, 또 과거에 군에서 썼던 기름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이옥신이 섞인 토양이 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부천에 보면 오정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오정동. 오정동. 그 오정동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 군부대는 과거에 미군 기지, 캠프 머서라고 하는 부대가 있던 곳이, 미군 부대가 나가고 한국군 부대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 부대를 이제 이전시키고 그 부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하는데 이제 땅이 오염이 됐고, 그럼 정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정화를 하면 그 안에다가 정화한 흙을 그대로 둬요. 근데 여기는 아마 상당히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흙을 퍼내면, 이게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지하에 공간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흙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 거지. 반출한다고 하는데, 이 반출 대상지가 검토됐던 게 이제 송도였던 거죠. 그럼 분출된 오염 토양물들이 송도에 가서 매립지로 이렇게 이용이 될 때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만약에 우리 송도 아시죠? 거기에 이제 공원도 많고 네. 아파트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거나 놀거나 하는 과정 속에 체내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피부를 통해서든가 아니 호흡기를 통해서든가, 또 아이들이 이제 장난질 치다가 이렇게 또 갓난쟁이들은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통은 정화를 하면 정화한 장소에다가 흙을 놔둬요. 네. 왜냐면 그래야 이게 나중에, 왜냐면 흙은 공기하고 물하고 달라서, 우리 공기, 만약에 앙버터가 여기서 방구를 뽕 끼면 좀 있으면 저기 우리 촬영하는 분도 좀 있으면 느낄 거예요. 그죠? 이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균일해져요. 물도 마찬가지야. 잉크 같은 걸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 한 지점에 있다가 이게 쭉 퍼져갖고 그 그릇 안에 있는 물에 잉크 농도는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이 흙만큼은 그렇지 않아.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흙 전체에 일정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그 지점만 오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균일할 가능성은 토양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는 오염이 안 됐어 라 하더라도 바로 옆에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양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오염된 토양이 왜 하필 송도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송도는 과거에 갯벌이었던 곳이에요. 네. 근데 거길 개발하려고 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뻘에다가 일정 정도, 또 요즘 또 바다가 높아진다 하죠. 해수면 상승한다 하잖아요. 그럼 상당한 높이로 흙을 쌓아야만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도 안전한 상황인 거죠. 바닷물이 이제 넘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갯벌을 매립을 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매립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쓰레기만 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흙으로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송도는 앞으로도 흙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 공사 현장에서 남는 흙을 다 주세요. 저희 이제 매립하기 위해 흙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토양 정화 또는 토화 저양 현장에서 발생한 토양들을 이리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송도는 앞으로도 흙이 많이 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이옥신이나 오염 네. 기준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이게 원래 자연계에 아니면 그 장소에 없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원래로 보면 없었기 때문에 제로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뭐 기술력, 지금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기술력, 또 그걸 없애는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도 우리 사람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아주 낮은 농도까지 정화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기술력,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체에 어떤 얼마나 유해한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법적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오염이 됐다라는 거는 그 법적 기준을 넘겨야만 오염이 된 걸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토양에 있는 경우는 160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피코그램이라고 아주 낮은 단위긴 한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앙버터가 나가 떨어지니까 16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124가 검출된 지역인 거지. 160이 기준인데 124야. 그러면 오염이 됐다고 할까요? 안 됐다고 할까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됐다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그 흙이 앙버터 집 근처로 온다. 어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비록 기준을 넘진 않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안전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부천시가 원래 미군 기지로 사용됐던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천의 일부, 오정동의 일부. 네, 그 오정동의 일부가 그러면은 다른 미군 기지 예를 들어서 평택 그런 것도 네. 오염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앙버터는 역시 관심이 많군요. 맞아요. 이 미군 기지가 유난히 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지를 평택으로 모으는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왜냐면 그 안은 미군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건 열심히 조사를 하거든. 근데 매번 조사할 때마다 오염이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왜 미군 기지가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냐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은 땅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땅이 오염됐어. 그럼 그 땅을 안 쓰고 다른 땅을 쓰면 돼. 그래서 오염에 대한 개념이 우리처럼 철저하지가 않아. 땅이 넓으니까 그냥 뭐 안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덮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이 좁잖아. 네. 그럼 이게 오염된 땅인 경우는 어떻게 정화를 해야만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토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다르고 그 인식이 미군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름에 대한 것도 쓰다가 남으면 원래 반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물자가 부족해서 이 기름 하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군은 뭐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흥청망청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흘리고 막 하는 과정에 오염이 많이 됐던 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군부대가 있던 것도 오염이 안 되는 건 아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뭐냐면 이 사격장에 예전에는 이 탄환에 뭐가 들어갔냐면 주로 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격장이 있는 곳에 표적이 있던 곳에 실제로 납, 중금속이잖아요. 네. 이 오염이 대표적인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미군은 뭐 중금속뿐만이 아니라 유류, 특히 유류에 대한 오염이 심각했고, 또 하나는 여러 물질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고엽제, 그 베트남 전쟁 때 네. 고엽제, 그러니까 고엽제가 결국 뭐냐면 풀을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베트남 전쟁에 쓰고 효과가 좋으니까, 풀이 잘 죽으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풀 죽이기 위해서도 반입을 했었다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 70년대 초에는 실제로 고엽제가 우리나라에서 쓰였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군인 부대에 있던 분들의 증언에서도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송도를 매립하기 위해선 더 많은 흙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오염된 흙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유튜브를 보는 송도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정화를 했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근데 깨름직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법적으로 보면 내가 정화를 했어. 아니면 내 공사장에서 오염이 안 된 흙이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송도는 내보낸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이잖아. 받을 때, 흙을 받을 때, 야, 이 흙이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왜 흙은 오염이 안 됐다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또 어디를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더 검증을 좀 해보자. 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는 제가 보기에는 송도 주민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실제로 송도로 들어오는 흙에 대해서 어디서 오는 흙인지 또 아마 이 흙이 정말 안전한 건지에 대해서 인천시 경제청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송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알게 되었고 또 음. 미군 부대나 그냥 우리나라 부대에서도 음. 나타나는 그런 토양 오염은 저는 좀 낯설거든요. 네네. 대기 오염이나 해양 오염은 많이 들어봤어도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